네, 전문가용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면 바로 정확한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의 조정치를 그래픽 카드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니터 안에 있는 뭐 AD 보드 또는 뭐 스케일러 뭐 이런 이 모니터 안에 있는 룩업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모니터를 좀 더 정확한 컬러로 전문가용 모니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세격 모니터에서 전문적인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계측 장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니터 디스플레이의 색상을 계측하는 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이런 종류의 센서, 바로 컬러리미터라는 센서입니다. 이 컬러리미터는 사람의 눈과 같이 레드, 그린, 블루의 어떤 프라이머리 컬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삼자극을 계측하는 형태의 측정 기계입니다. 다른 한편 스펙트럼 분광을 측정하는, 예를 들면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38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이죠. 바로 이 380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분광 광도계라고 하는 스펙트로포토미터라고 하는 이런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광세격 모니터를 측정하시는 데 있어서는 분광 광도계 스펙트로포토미터가 이런 컬러미터 장치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광세격 모니터를 계측하는 데 있어서 이런 컬러리미터와 같은 장치는 상당히 많은 오차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를 하시고, 이런 컬러리미터를 가지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색역 부분에 있어서의 오차는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컬러리미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개조의 밝기에 대한 측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분광 강도계보다도 더 높은 그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색역이 중요하느냐, 어떤 개조 표현이 중요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되겠죠. 자, 어쨌든 광세격 모니터이기 때문에 광세격 모니터의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바로 스펙트로포토미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츠라고 하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 제조사마다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야지만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뭐 A조 같은 경우에는 컬러 내비게이터, 벤큐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 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 LG 같은 경우에는 트루 컬러 파인더,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모니터 제조사마다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자,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모니터를 일단 인식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모니터를 미러링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은 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확장 모드로 사용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이 i1 프로 2라고 하는 스펙트로포토미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 체크 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베이직과 어드밴스드 두 가지 모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베이직 모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모드에서는 포토그래퍼, 웹 디자인, 그래픽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포토그래퍼 모드를 사용하면은 지금 색역은 대략 어도비 RGB 수준,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는 6500K, 그리고 루미넌스는 160 정도에 맞춰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 디자인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색역 자체는 sRGB, 화이트 포인트는 6500K 그대로 가고요. 대신에 이제 루미넌스가 120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어도비 RGB를 사용하고 화이트 포인트가 5000K로 가네요. 그리고 루미넌스가 160 정도로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에는 안 맞으실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루미넌스 값이나
색온도 값 여러분들이 직접 변경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추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포토그래퍼라고 되어 있는 이 사진 쪽 부분에 들어가서 사진 쪽에 디폴트 세팅을 선택을 해보시면 루미넌스가 160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루미너스 160이 나오는 밝기가 160이 나오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시면 사진 결과물, 사진 인화물보다 모니터가 상당히 밝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미넌스라고 하는 밝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120 또는 그 이하로 낮춰서 사용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색온도는 6500이 적당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웹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또 루미넌스가 의외로 또 많이 낮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웹을 보는 환경이 120보다는 높은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의 밝기는 120보다는 좀 더 높은 밝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디폴트 값은 뭔가 딱 이 값에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께 그냥 단순히 권장하는 값일 뿐 여러분들의 실제 작업과는 좀 괴리가 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도 이 프리셋 값은 잘못 선택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이직 모드가 아니라 어드밴스드 모드로 가서 어드밴스드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죠. 넥스트 버튼 누르셔가지고 디폴트로 되어 있는 프리셋 값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값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 포인트 6500K P3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P3는 DCI P3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P3는 6500K의 색온도가 맞고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P3, DCI P3는 대략 한 6300, 6200K 정도 수준의 디지털 시네마에서 사용되는 색온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산업의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것 P3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용도 애플,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곳에서 나오는 P3와 같은 색온도면 6500K가 맞습니다. 6500K로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RGB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색역 부분을 지정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패널 네이티브라고 하는 거는 패널에서 제공하는 최대한의 색역을 그대로 100%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어도비 RGB, sRGB, 렉 709, DCI P3 등과 같은 어떤 그 색공간 기준에 맞춰서 색역 에뮬레이션을 하도록 이 모니터에 세팅을 하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도비 RGB로 가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도비 RGB로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고요. 모니터의 프로파일은 어도비 RGB 색공간 프로파일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신 다음에 이 패널 네이티브, 패널에서 재현하는 100% 색역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뽑아 나온 모니터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셔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은 sRGB는 웹 작업 용도, 어도비 RGB는 인쇄 작업 용도, 그 다음에 P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하실 때 어떤 P3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는 UHD와 같은 그런 작업을 하실 때 필요로 하시고요. 렉 709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HDTV급 영상 작업을 하실 때 기준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로 파일로 사진을 찍으시는 그런 사진의 형태로 가시고 이것을 프로포토 RGB와 같이 이제 로 파일 컨버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16비트의 어떤 비트 심도와 프로포토 RGB 색공간으로 어떤 그 저장을 하시고 후보정을 하시고 어떤 그런 DSLR 카메라의 로우 파일의 어떤 컬러를 최대한으로 뽑아내시고자 한다. 그것을 모니터에서 최대한 보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패널 네이티브로 선택을 해서 별도의 프로파일을 만들고 아마 그렇게 이제 좀 극한으로 모니터의 성능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컬러 매니지먼트를 좀 더 어떤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알고 계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인쇄 용도, 웹 용도 또는 영상의 용도, UHD의 용도로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미넌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니터의 밝기는 주변의 밝기에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밝기
밝기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밝기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한 160 정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는 2.2가 표준입니다. P3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DCI P3가 아닌 이상 어도비 RGB, sRGB, HDTV, 렉 709 다 2.2 감마를 표준으로 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포인트에서는 이제 상대적인 렐러티브 값으로 블랙포인트를 잡으실 수도 있으시고 어떤 앱솔루트한 값으로도 잡으실 수 있는데 기본 디폴트 값은 앱솔루트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퓨어한 원색의 블랙을 얻는 대신에 어떤 안부 영역의 개조를 좀 포기하겠다 그러시면 앱솔루트 제로가 맞고요. 어떤 개조 표현이 안부 그 블랙의 그 퓨어한 블랙의 재현보다 어떤 안부의 개조 표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렐러티브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을 이렇게 커스텀 사용자 정의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캘리브레이션 프리셋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캘리브레이션 결과값을 집어넣을 슬롯을 지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모니터에서도 들어가 보시면 모니터의 OSD 메뉴에 컬러 모드를 들어갔을 때 컬러 모드에서 컬러 어드저스트먼트 컬러 모드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캘리브레이션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을 한 결과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슬롯을 일단 먼저 지정을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프로파일 이름 여기에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레벨로 갈 것이냐 요거는 뭐 이제 어떤 그 우리 윈도우 계정에서라면은 뭐 이제 어드민 계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용자 계정이냐 어드민 계정이냐 관리자 계정이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벨에서 프로파일을 지정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여기 프로파일 버전이 중요한데요. 프로파일 버전에 V2하고 V4가 있죠.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호환성이 있는 프로파일은 V2 버전입니다. V4 버전을 사용했을 때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컬러가 이상하게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뭐 예를 들면 뭐 파이어폭스나 크롬이라든지 이런 웹브라우저에서도 V4 프로파일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진행하고서 왜 이렇게 컬러가 안 맞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V4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발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좀 범용적으로 호환성이 있는 그런 프로파일을 생성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V2 그리고 좀 더 고퀄리티의 프로파일을 만들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V4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을 뭐 포토샵에서도 사용을 하고 프로파일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을 뭐 웹브라우저에서도 보시고 뭐 어떤 이미지 뷰어에서도 보시고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작업을 기반으로 하신다면 V2로 가셔야겠죠. 프로파일의 타입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방식과 LUT 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LUT 방식은 훨씬 더 각각의 컬러 패치마다 정확한 컬러 값을, 정확한 컬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실 때는 LUT로 가시고요. 어떤 개조를 좀 더 리니어하게, 톤의 개조를 좀 더 선형적으로 빼고 싶으실 때는 매트릭스로 가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패치 사이즈는 이제 뭐 패치의 개수를 정의하는 것이죠. 뭐 스몰 사이즈 정도 또는 뭐 좀 더 고품질의 프로파일과 고품질의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얻으시려면 라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 시험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로 해서 스타트 메저먼트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펙트럼 포토메터를 리셋하라고 안내문이 표시가 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일단 리셋을 하기 위해서 리셋용 레퍼런스 타일을 놓고 이제 이 스펙트로 포토메터를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센서를 거치하기 위한 이제 위치가 제 모니터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다가 이제 센서를 배치를 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용 모니터는 그 모니터의 상단에 어떤 센서를 거치하기 위한 구멍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 놓으시면 될 텐데요. 저도 이 구멍에 걸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멍을 통해서 이제 그 측정을 하기 위한 계측 센서를 모니터에다가 거치를 해 놓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측정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캘리브레이션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수정된 수치는 전부 다 모니터로 갑니다.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캘리브레이션을 하신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어떤 그 교정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바이패스하는 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니터에 직접 어떤 수치를 변경을 시켜 주시면은 어떤 2D의 컨텐츠가 됐던 영상이 됐던 그래픽 카드를 바이패스해서 넘어가든 어떤 게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캘리브레이션의 효과를 모두 다 얻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캘리브레이션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캘리브레이션과 함께 프로파일이 만들어졌지요. SW320, D65, 어도비 RGB 160 뭐 이라는 이름으로 프로파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프로파일이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윈도우의 제어판의 색관리라는 운영체제나 아니면 맥OS의 이제 색상이라는 부분의 운영 체제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지금 벤큐 쪽 모니터에 가서 봐야겠네요. 벤큐 쪽 모니터에서 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보여지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방금 만든 프로파일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모니터에 재현되는 컬러의 특성을 기술해 놓은 프로파일이 있고 이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인식을 해서 이 모니터의 어떤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작업 애플리케이션에서 컬러를 사용하셔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이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컬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네, 전문가용 모니터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모니터의 정확한 컬러를 확보하고 프로파일을 생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정확한 컬러를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